오늘은 이제 저희가 월별로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6월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가 너무나 미뤄졌고, 중간고사 이후에 바로 또 기말고사가 이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학이 짧아지고 1학기 교과세 특이라든가 기재하는 시즌이 굉장히 좀 쓰나미처럼 몰려들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업에 대한 이런 서포트 외에 생기부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아셔야지 한마디라도 좀 얹어주실 때 무게감이 실리고 호흡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시작을 할 건데요. 고2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분이 만약에 일은 뭐 빠른 이런 거 아니면 03년생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은 04년생이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03년생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2년도부터 상당히 조금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 이제 1학년, 2학년 입시를 좀 짜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뭐 계속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실 거고 앞으로 입시 치르는 그날까지 들으실 건데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를 엄청 들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셨죠. 뉴스와 매체를 틀면은 거의 뭐 정시 확대가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정시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되나요? 예, 보통은 이제 수시가 70, 정시가 30이었는데 퍼센테이지가 지각 변동을 하면서 6대 4. 그런데 이제 2월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시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을 정상대로 못 뽑을 때가 생겨요. 당연히 그래 왔었고요.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수 합격을 하는 경우 뺏겨버리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수시에서 뭐 어느 특정 학교가 우리 정원에서 한 20명을 뽑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명이 안 채워지는 거죠. 한 15명 채워졌다 그러면 5명이 자연스럽게 정시로 2월이 됩니다. 이런 숫자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시 확대는 좀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55% 대 45%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극단적으로는 5대 5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시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정시도 준비하고 수시도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애는 좀 많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1 학생이 고3에서 입시 치를 때까지 또 고2가 고3 입시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들리실 거예요. 정시 확대라는 그 네 단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과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2학년 학부모님도 계시죠? 2학년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많이 오셨네요. 거의 다 2학년 학부모님이시구나. 2학년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깔아놓은 점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 가능한 희망대학, 목표대학을 당연히 설정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거 갖고 뭐 해야지 뭐 그거 없이 무슨 점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애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대학에 가능한가? 세 번째는 고1 때 준비할 게 있고요. 고2 때 준비할 것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요. 상세하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교집합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연 뭐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명지와 충암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신데요. 명지랑 충암은 각각의 대학들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등급의 학교냐는 거죠. 이대부고랑 명지가 똑같으냐? 예일과 명지가 똑같으냐? 대성고와 충암이 똑같으냐? 중앙고와 충암이 똑같으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똑같겠죠. 안 똑같으면 뭐 어떻게 다른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짚어보려면 이거 점 보러 가거나 뭐 5만 원 낸다고 생성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영어과만 하고 있는데 영어과의 지금 진행 사항을 가지고 그 학생의 뭐 대학 진학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건 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의 성적이 숫자로 나와야만 하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제가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냥 이제 묻지마 상담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학생들의 그 진로와 계열을 정하셨나요? 예, 정하셨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신 학부모님들 많으시고 약간 정했는데 네가 맞춰봐 지금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아직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으시죠. 2학년인데도 헷갈려하는 애들이 꽤 돼요. 1학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최소한 7개 계열 중에서는 정하셔야죠.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문이과 뭐 따로따로 해서 공학 계열로 갈 건지 교육 계열로 갈 건지 아니면 순수과학으로 갈 건지 인문으로 갈 건지 사과대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어문 쪽으로 갈 건지 7개 계열 중에서는 반드시 찝고 고1 입학식을 아마 시작을 하셨어야 됐을 겁니다. 이건 일단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답이 없어요. 저희가 무슨 MBTI 업체도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먼저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기부를 보신 적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2학년 현재 우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다 뜯어보셨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빡센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학교 정상적으로 진행도 안 됐었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2학년 생기부를 하나씩 다 뜯어봤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전제가 뭐냐면 어머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애도 그랬을 확률은 매우 높죠. 근데 이제 이 생기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치면 안 되죠. 불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생기부를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어머님은 어떻게 출력하는지 모르겠다. 애도 선생님 그거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알고 학교에서 빨리빨리 해서 그 출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레이드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그냥 0단계죠. 출력을 해서 그 다음이 스텝 1, 2, 3가 있는 거니까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출력에서 끝이 아니고요. 당연히 출력을 해서 한 과목씩 세특은 어떻게 됐으며 독서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자동봉진이라는 이 창체 활동은 이 학교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의 담임이 우리 애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 예쁜 말, 뭐 착하다는 말, 아무 말 대잔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될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독서도 그렇죠. 무조건 권수가 많다고 장땡이 아니고 교과 세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시간짜리는 아니고요. 몇 날 며칠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정도의 어떤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 애가 이걸로 대학을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전제가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1학년 때의 성적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1학년 때는 뭐 선택 과목이 1도 없죠. 모두가 다 공통 과목이고 모두가 다 문이과 상관없이 들어야만 하는 이수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단위수도 꽤 높았어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뭐 주요 과목 말할 것도 없고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도 단위수가 매우 높았고요. 2학년 올라가면 같은 과목이 없어요. 그 세부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과목들의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내신 성적을 제가 여쭤볼 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되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몰라, 쓰레기. 3, 4 말도 못해 진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왜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요? 잘 되겠죠. 기도 많이 하십시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또는 뭐 약간 그거보다 조금 나은 단계가 어떤 거는 4등급이고 어떤 거는 3등급이 모르겠어. 잘 나오는 건 뭐 3등급 초반인가 뭐 이런. 이것도 답이 없는 게 가능하시면 소수점짜리까지 3.2등급, 2.9등급, 3.7등급 이런 등급의 소수점짜리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생기부에는 소수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이걸 계산하는 툴이 있고 그건 저희한테도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두드려서 하실 수 있는 계산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국영수 4까지 혹은 국영수 과까지 아니면 국영수 4과를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국영수 4를 넣으면 3점인데 국영수 과를 넣으면 3.0까지는 되고 국영수 4과를 다 때려 넣으면 3.3이다. 뭐 이런 등급의 계산법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매우 좋겠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까먹으니까 어머님들 카톡에다가 왜 내가 나한테 카톡 보내면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보는 거 아시죠? 기재하실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족들 주민번호 같은 거 많이 적어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계속 꺼내서 보실 수 있고 추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 내신 성적 내가 모르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요거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4월 모평은 믿을 만한 점수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안 봤잖아요. 학교에서 본 아이들도 있고요. 집에서 보고 오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시간제에서 봤는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저는 좀 놀랐어요. 영어 시험 보고서 뭐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막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등급 올랐다고 점수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고 자족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너무 쉬운걸. 모든 과목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학년 기준으로는 작년 1학년 때 봤던 11월 모평 성적표가 있으세요. 그거는 그때 정색하고 본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 모두를 잘 보는 거 말고요. 그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잘 본 과목 2과목 혹은 3과목 이 정도가 무슨 과목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조금 하시면서 기재 역시 좀 하셔야겠습니다. 사진 찰칵 찍어서 카톡에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와요. 숫자로 희망대학이 어디고 목표로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아이한테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대부분 이제 자녀가 고2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초조해지세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면 더 그렇고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초조하냐면 애도 같이 초조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같이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아는 건 많지가 않고 내가 시기적절하게 놓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얘가 지금 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초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1년에 뭐 10가지면은 얘기를 못하죠. 근데 한 4-5가지 정도 됩니다. 파악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나서는 애가 뭘 고민하고 애 고민은 이성 고민이나 뭐 교우관계 고민을 안 해요. 지금은 성적 고민을 하죠. 애들이 고2 정도 되면은 뭐 교우관계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한테 말은 못하겠고 미안해서 근데 내가 진짜 내신을 올릴 수가 있을까? 어떤 과목이 문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2페이지를 알기 위해서요. 오늘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03년생 그리고 04년생, 05년생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03년생, 04년생 그러니까 현재 고1, 2 학생들을 묶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같이 움직여요. 입시의 이 변화가요. 그래서 변화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시 확대라서 정시를 신경을 좀 쓰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사 하고 드렸어요. 근데 뭐 정 맞득지 않으시면 학생 이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체크를 하시면서 바람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내가 뭘 알고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건 뭔지 이 질문사항을 읽으시면서 한번 셀프 체크를 하시는 거죠. 네, 이 시간이 아마 쭉 지나고 나면 제일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예요, 저. 왜냐면 저는 앞에서 떠들고 설명하고 그리고 막 인터랙션 하면서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 약간 제가 설명 잘 못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해가 더 가겠죠? 근데 이제 앉아 계시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면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를 하시면서 이거를 좀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여기 이제 질문에 정시 지원을 고려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번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녀가 특목고시인가요? 명지 외고인가요? 충암 자사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자녀가 특목고시면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을 신경을 쓰셔야죠. 그리고 지인분들 중에 논술에 굉장히 막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집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애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교육특구입니다. 즉 대치동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치동 목동은 당연히 이제 논술과 정시 위주로 입시안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는 그래도 비교적 목동이 조금 가깝죠. 그래서 목동에 있는 어떤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어떤 땡땡 고등학교 같은 경우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시 실적이 좋은 거 보니까 학교가 해주는 게 맞나 보다. 서류도 잘 챙겨주고 생기부도 이런저런 활동이 많은가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좋은 학교 두 학교가 인근에 있는 우리 서부학군의 뭐 예일여고라든가 대성고만큼 그렇게 챙겨주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걔네는 수능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유를 따져보면은 혹자들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학교의 위치 때문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위치가 학원가랑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죠. 집도
그 단지와 굉장히 밀접한 가까이 있어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의 활동, 자동봉지는 볼 게 있냐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은 논술과 정시로 대비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실제로 생기부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됐냐면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지역하고 비교해보면은 내신이 우리 애들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애가. 더 나쁘겠죠?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논술과 정시로 가야죠. 그리고 목동은 그래서 정시학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부학군이고요. 서울에 있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부모님들이세요. 충암고등학교와 명지고등학교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다른 간담회 가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조금 대규모 간담회, 전체 입시를 관장하는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간담회 가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그때 조금 비판적 사고와 기준을 가지고 그 간담회를 경청하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집단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우리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반드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부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럼 왜 정시를 저렇게 아까 앞전에 뭐 45대 55%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장난 아니라는데 정시로 해볼만 하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왜 정시를 그렇게 쏙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냐. 니네가 영어 내신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모든 간담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런 입시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강좌 설명을 먼저 해요. 강좌를 이끄는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1시간을 때우고요. 그 다음에 2부 정도에 대해서 입시 전문 컨설팅 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간담회는 저희 프로그램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영어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저희 아이도 명지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애들을 대학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지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작년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입학식 제대로 못한 왜 고등학교 4학년짜리 걔네들 있잖아요. 그러나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 그 친구들이 봤던 수능이 2019년도 수능이겠죠. 그 수능의 성적 분포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 영어, 수학 딱 3과목만 주요 과목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 2등급만 봤어요. 1, 2등급. 그러면 1, 2등급을 받는 애들을 한 100%로 봤을 때 그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하는 애들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N수생이겠죠.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숫자가 무려 46%까지 됩니다. N수생. 그러니까 순수한 재수생만이 아니라 3수생, 뭐 4수생, 심심해서 한 번 더 보는 반수생들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어디 있다 온 애들이에요? 연대 다니다 서울대 가려고. 그리고 서울대 일반 공대 다니다가 의대 지원하려고 뭐 이런 애들이 있죠. 한양대 공대 다니다가 서울대 한 번 더 입시 한번 치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남의 대성학원이라고 보통 줄여서 강대학원이라고 하죠. 들어갈 때 성적표가 즉 자기가 고3 때 봤던 모의고사 수능이죠.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성적표에 2과목이 2등급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받아줍니다. 안 그러면은 뭐 학원 자체 내에서 치르는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결국 1, 2등급의 46%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교육특구입니다.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에서 정시러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던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걔네들이 24%고요. 그 다음에 각 자사고들 지방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 그리고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는 전체 2등급 학생들을 딱 포지션을 100%로 봤을 때 9%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새끼가 여기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뭐 귀되게 귀한 자녀를 무시할 필요는 없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싸움에서 지금 누가 우위를 잡고 있고 어떤 퍼센테이지로 돌아가는지를 이 모양새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 굳이 애를 정시로 띄워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점수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고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분위기를 타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당연히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만약에 정시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속된 말로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3교시 끝나고 애들은 다음날 시험 봐야 될 중간고사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 애는 재수종합반 학원으로, 반수학원으로, 독학재수학원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소풍, 체육대회, 학교의 모든 일정, 동아리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암과 충암하고 명지고등학교에서 그런 애가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런 애가 많으면은 이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겠죠. 양천고등학교나 목동고등학교나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르르 야 너도 학원 가냐? 나도 오늘 봤냐? 아 그냥 봤지 뭐. 어차피 나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가서 이제 뭐 사탐 듣고 뭐 수학 듣고 국어 딱 수능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런 애가 없고 어머님도 당연히 불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의 절친 중에 고2 때 명지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정시로 전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그대로 형성을 하면서 간다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고2 때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친구들은 뭐 소풍 가네, 뭐 수학여행 가네, 뭐 순천만에서 사진 찍은 거 막 카톡에 올려 쌓고 막 이러는데 혼자 검정고시 보러 가고 재수종합반에서 언니 오빠들하고 밑에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친구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입시를 치렀냐면 치르지 좋지 않았어요. 원서를 쓰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대로 또다시 재수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아주 숱하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생이 그리고 서부학군 같은 곳에서 프로 정시로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속내는 거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좀 잘해요. 9% 안에 들어가 우리 애는. 맨날 보면 111 찍고 112 찍고 내신은 그만 못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지하고 충하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애는 분명히 이 학교에서 내신도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정시가 해볼만 하다.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이런 전략을 쓰신다면 여기 숫자에 대한 약간 허상이 있죠.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까지는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는 출제를 하는 학력 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안 들어오냐면 재수생이 안 들어와 있어요, 성적표 안에. 반수생도 당연히 안 들어와 있고 그냥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 1학기에 3월달짜리까지는 전체적으로 학력이 이 정도 되는구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삼고자 하는 시험이죠. 그게 수능 모의고사와 패턴은 되게 동일합니다만 출제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이 되면은 이제 시험 출제처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는 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평가원에서 시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6월부터 9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고3 6월 모평이나 10월 모평을 보면 올해 수능은 이런 기조로 내겠구나. 신유형이 발생을 하는구만 21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되고. 그때부터 누가 들어옵니까? 성적표에? 예, 재수생, N수생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걔네들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46%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가 2등급이거나 혹은 1등급이었는데 누가 이 기둥 하나가 훅 들어오는데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려나는데 몰랐대요. 뭔 일이 잠깐 엄마 내가 그날 집중을 못했나 봐.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다음번에 또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예상되었던 상황이죠. 본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걔는 여전히 열심히 했고 잘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9월 모평에선 또 누가 들어오냐면 대학교에 1학년 1학기를 잘 다니던 우수한 N수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갑자기 휴학계를 딱 걸어놓고 기말 끝나자마자 반수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재종으로 들어가요. 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미 그런 친구들은 보통 특목고 출신도 많고 일반계에서도 좀 잘했던 애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일종의 스킬업이 돼버린 상태죠.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능력들 따위들이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이제 없었던 9월 모평에 한 번 또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밀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는 저는 정말 비추. 고3 때 대학을 보낼 것 같으면 비추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간담회가 오늘로써 지금 4번째거든요. 6월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생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고2 엄마들이 좀 많이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데 애가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현타를 세게 맞았다. 그래서 정시로 바꾼다고 한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애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상담을 한 3-4건 애를 불러서 1시간짜리 교육도 하고 애랑 1대1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좀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정시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서부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대학을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교과와 종합 둘 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부 교과는 뭘 보나요? 네, 대학에서 우리 애의 내신 성적,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거예요. 너 우리 학과 말고 우리 대학에 우리 대학 정도 수준에 너 오려고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보냐면 키만 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안 궁금합니다. 그냥 키가 171이야, 165야, 150이야. 나는 너의 키만 보겠어요. 너 그런데 고1 때 키에서 고2 때 키로 어느 정도 갑자기 큰 거야? 그런 것도 안 궁금해요. 그냥 고3 때 마지막 토탈에 너의 총 키가 몇 센티미터냐 이렇게 궁금한 게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과적 합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키만 크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가지 조건을 한 번 더 걸자. 야, 몸무게도 좀 우린 본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수능의 최저 등급의 과목들의 기준을 제시를 해요. 수능의 최저 등급은 정시와 다르게 전체 모든 과목을 얘기하지 않죠. 각 대학마다 기준은 다릅니다만 2개 합이 6, 3개 합이 6,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빡센 학교도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해볼 만한데? 이런 최저 등급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건 어머님들한테 무기가 되실 거예요. 아이가 낙담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알아봤는데 2개 학교는 2합 6이야. 3, 3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2, 4 이러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엄청 정말 근사하죠.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종합전형은 아시겠지만은 전체 아이의 키를 본다라고 비유를 할게요. 등급을 보죠. 근데 교과는 다르게 이제 너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기냐 짧으냐? 고1 때는 작았는데 고2 때 이렇게 갑자기 컸다고? 그런데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꾸준히 키가 사부작 컸구나. 그리고 그걸 크기 위해서 너는 어떤 일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히 우리 학교에 오고자 너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학과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뭐 어문이면 어문, 뭐 이런 전공에 대해서 너는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맞이했느냐 이런 과정을 하나씩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이렇게 있죠. 종합전형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걸 다 봅니다. 근데 교과는 뭘 안 보죠? 서류를 안 봐요. 일단 생기부를 안 봐요. 그리고 면접을 대부분 안 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거의 없죠. 그리고 기타 과목도 안 봐요. 그냥 주요 과목들의 내신 위주로 보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신의 퍼센테이지도 우리의 아이의 내신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어느 학교의 공식에 맞아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6가지, 7가지의 유불리를 따진 등급으로 돌변을 하게 되는 그런 등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과와 종합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뭐 지금 고1이고 지금 고2잖아요, 애들이. 동생들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계세요. 입시 시작은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에도 고민이 좀 많으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가 얘한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드릴 게 하나도 없고요. 성적을 갖고 오시면 드릴 말씀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모의고사 성적을 중3이 고1 모의고사 성적을 한 3번 정도 연애 3번 정색하고 시간 다 재서 이렇게 봐갖고 이 정도 모의고사 성적이면 명지 가면 내신 한 2등급 나오겠는데요, 어머니? 이대부 가면은 2.9는 나올 것 같은데요. 충암을 가면은 1.9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3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야 하냐면
대입의 전형을 중3들이 아주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 수시에서 어떤 전형이 있고 몇 번의 원서를 쓰고 그러기 위해선 생활기록부가 왜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중3 때 교육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등부 애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졸업을 하는 편이에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7개 계열 중에서 뭘 선택하실 건지는 정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고1에 대해서 고2로 올라갈 때에는 아까처럼 정시를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논술이 마지막 딜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나? 누구 집 아들이 논술로 갔다는데? 이제 이런 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현실은 명지고 다니고 있고 또 충암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부학군이니까, 그리고 정시의 퍼센테이지는 아까 저러저러 하다니까 결론적으로 대입 전형을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저는 종합과 교과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팩트를 통해서 들으셨던 수많은 선배들의 실적들이 있으시죠. 작년 명지고가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서울대도 뭐 5명인가요? 이렇게 보냈다고 들었고, 충암도 뭐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예년에 있었던 선배들의 실적은 당연히 전형이 뭘로 갔다고 들으셨나요? 100%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리고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더 높아져요. 이거는 재원생들 기준입니다. 재수생 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종합과 교과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종합을 보내서 좀 더 좋은 대학교를 튕기면 좋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학과 적합성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 이런 말씀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요. 그래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뭘 선택하세요? 문이과 선택하시는 대신에 이제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여분의 자료를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좀 이따 같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들의 의미와 각 선택 과목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쓸모 있는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2에서 이제 지원대학교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학과 적합성을 되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생기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2022학년도부터는요, 지금 움직임이 뭐 올해 고3부터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일 이제 큰 변화가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변화가 좀 많은 편인데,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정시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시가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 종합이고 교과가 마지막인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는 학교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와 정시와 학생부 종합이 똑같이 중요한 그런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떤 학교에서 정시로 많이 뽑으면 그 우리 애들 얘기가 아니니까 그걸 뭘 귀담아 듣냐,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 한 분 정도 있으실래나요? 근데 그분 외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의치한이대 간담회를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담회는 왜 그렇게 의치한이를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까 메일을 보니까 신입생이 왔는데 중간고사 때 내신이 영어가 70몇 점이었대요. 다른 캠퍼스 얘기입니다. 근데 의예과를 희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신입생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의치한이대를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섹시한 느낌의 뭔가 되게 매력적 콘텐츠를 가지고 간담회를 자꾸 하고 하는데, 오늘 간담회는요, 우리 애들이 이 고등학교 나와서 서영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앙대 내지는 뭐 경희대 아니면 가천대, 인하대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라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큰 입시의 변화는 딱 2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대의 부활 들어보셨죠? 약대의 부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약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약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대학 갈 때는 약대가 뭐 있었고, 제 절친 중에 한 명도 경희대 약대를 재수해서 들어갔으면 울산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약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약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약사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약대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공대 쪽으로 2년 정도를 학부로 수업을 듣고 PET라는 시험을 통해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4년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약사가 될 수 있는 과정들로 진행이 그동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우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금 학부로 약대가 부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6년제예요. 그래서 6년제로.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의치아니대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앞에서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어불 성설이냐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상위권에 있는 이과생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과 전체를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요, 약대를 정시에서만 만약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오늘 들고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수시에서 상당히 많이 아이들을 뽑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서울권에서도 이제 61%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약대가 당연히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57.6% 정도 이렇게 뽑게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서부학군에서 수시로 약대를 보내는 거 완전 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이과생들이 수시로 약대를 간다라는 거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신이 낮으니까. 우리보다는 별로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우위를 딱 선점을 하면서 교과서 혜택 좀 챙겨가지고 상위권이고 본인의 적성에 맞다 그러면 약대 지원 가능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3 때까지 1학기 내신을 봤더니 얘가 1.6에서 1.9 등급 정도까지가 돼요. 얘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 경희대 공대를 갈까 약대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선배들 지금 현재 고3인 엄마들 그 위에 대학 잘 보냈다는 엄마들이 줄 수 없는 조언이죠. 왜냐면 그때 이게 없었으니까. 처음 경험하시는 거라서 그때 되면은 이제 첫 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좀 적성도 맞고 석정도 된다 이런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약대가 어떻게 뽑는지. 이게 너무 화면이 작으시죠? 근데 프린트도 글씨가 너무 작죠? 어머님들 눈이 점점 나빠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라 색깔은 정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이 왼쪽은 수도권 약대예요. 서울 시내 소재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약대고 여기는 이제 지방권에 있는 약대들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데부터 먼저 볼까요? 정시로 지금 약대에서 뽑게 되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게 보라 색깔인데 보라색이 꽤 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꽤 됩니다. 특히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정시로 어마무시하게 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인데요. 파란 색깔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를 굉장히 많이 뽑게 되는 동덕여대도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지금 약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 이과 상위권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 전략적인데요. 왜냐면 약대가 여대에 많아요. 그러면 공대에 잘하는 남자애들하고 경쟁을 안 하네요. 그렇죠?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차별이다. 우린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6년제에다가 여대에서 저렇게 왕창 뽑아버리면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무조건 지방 가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 48%를 뽑고 정시로는 오히려 23%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20%가 지금 학생부 종합이고요. 정시는 그거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가천대도 17%, 덕성여대도 31%. 그래서 여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그리고 숙대, 그리고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여대들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는 이대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 교과도 뽑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애가 원하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학교가 어디 나오셨는지 은연중에가 아니라 대놓고 홍보를 하세요. 뿌리 깊은 이러면 저 양반 서울대 나오셨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이 있고 뭐 무슨 이름을 쓰시면 이게 어느 대학교 출신이시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약사님들은 우리가 그런 걸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약대들을 보시면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부터 순천대, 충북대, 경성대, 전남대, 영남대, 경상대, 우석대, 인제대, 제주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경북대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지금 보라 색깔, 즉 정시가 22%나 되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히 계속 그랬다간 안 가겠죠. 정시 높은 애들이 여기까지. 그래서 빨간 색깔이 겁나게 많습니다. 빨간색은 학생부 교과죠. 그래서 지금 영남대 같은 경우는 무려 52%를 교과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최저만 맞추면 여기 합격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6년 나와서 국가고시 보고 이제 악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원은 뭐 서울에 할 수도 있고 어디다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죠.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을 좀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6에서 1.9 얘네가 의대는 못 가거든요. 1.6에서 1.9가 이과계통에서 의대 가긴 좀 어렵죠. 좀 빡셀 겁니다. 지방의대를 교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약대냐 공대냐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약대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공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계속 아래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낮은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공대는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또 약대가 우리 애가 해당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 준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뭐 보통은 여자아이들이 이제 간호학과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 되긴 좀 그러니까 간호학과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호학과가 또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교과를 좀 빡세게 끌어올려서 약대를 지방 약대를 지원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이걸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약대는 저렇게 부활이 됐고요. 두 번째 2022학년부터 03년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전형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또 하나, 바로 이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포지션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만약에 학교장 추천 전형만 치시잖아요. 그럼 관련된 영상들이 막 무지개수로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최신 자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한번 참고로 이거랑 빗대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려 7,52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추천 전형.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애를 추천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착하고 예쁘다고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성적이 돼야지 추천을 하겠죠.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 안에 들어야 추천 가능하다. 3%. 그러니까 고해에 졸업하는 애가 만약에 300명이다. 명지고등학교 3학년이 올해 300명이고 충암애가 300명이다 그러면은 전교 뭐 3%다까지 그러면은 9등까지 339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문과에서 뭐 한 6명, 문과에서 뭐 한 7명, 뭐 5명,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뭐 이과에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아시는 서울대 왜 지균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문과 1명, 이과 1명.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서울대를 보통 지균으로 썼던 애들이, 그러니까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쓰고요. 아니면은 올해 이거 이과 노답인데 불합격각인데 그러면은 이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과에서 2개를 그냥 쓰거나 아니면 이과에서 2개를 쓰거나 그의 재원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실적 내야 되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의대 간 애들을 지균을 안 주잖아요. 의대를 지균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너무 빡세니까 의대를 쟤를 줘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애가 서울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전형인데, 보통 어땠냐면은 서울대를 지균으로 썼던 애들은 좀 추우시죠. 추우시죠.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조금 추려. 이게 추웠다 더웠다 해서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올려주세요. 서울대 지균을 썼어요? 그럼 걔가 그거 한 장만 쓰나요? 걔는 바로 고대를 써요. 고대 추천 전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고대를 썼으면은 고대에서 그 다음 내려왔던 게 뭐냐면 중앙대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올해 뭐가 생기냐면 이제 2022년부터 연대가 생겨요. 그리고 경희대가 생기고 가천대가 생기고 뭐 또 건대가 생기고 뭐 이렇게 국민대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설된 이 전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인원이 무려 7,525명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 지균을 쓴 애가 고대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대로 가겠죠? 그래서 추천 전형 받는 애는 전교권 애가 서울대 하나 받고 연대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원래 중앙대로 내려갔는데 중앙대로 안 내려가요. 고대를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중앙대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썼던 애들은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좀 더 낮아지겠죠. 왜냐면 위에다 붙어버리니까 순차적으로 촘촘해지는 어떤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그 지각 변동이 당연히 있을 걸로 보고, 그럼 이거는 되게 상위권들에 대한 얘기냐? 맞아요. 상위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상위권이 넘사벽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숫자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신설이라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건대가 지금 신설인데 모집 인원이 340명이 신설됐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리고 경희대가 544명이 신설됐습니다. 고려대는 뭐 839명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없었던 연세대 일단은 추천형으로 교과 약간 변형됐죠. 523명 이렇게 변형이 됐고 중앙대 501명 신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7,525명이 없었던 전형으로 신설이 되거나 더 전체 합쳐진 전체 인원이 이렇게까지도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의 각 대학교의 그 기준을 바라보시면 뭐 5% 안에 들어야 된다,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과거에는 뭐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적 성격이 매우 강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다 보고 그 아이의 학과적 합성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까지 받아야 되니까 겁나게 빡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대학교는 당연히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최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부 같은 경우 국수형 탐구도 2과목 선택해야 돼요. 한 과목 갖고 안 되고 국수형 3과목에다가 탐구 2과목. 그러니까 이걸 총 4과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4과목의 합이 4과목 중에 3개의 등급 합이 5 이내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빡센 거죠. 1 찍어야 돼요. 그렇죠? 1.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2등급 이상 나오는 거 무조건 2개 찍어야 되고 탐구 2과목은 평균적으로 1이나 2를 찍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2 찍으면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제나 충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대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애가 별로 없어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내신이야 뭐 모든 고등학교 경쟁이 똑같잖아요. 내신 5% 안에 3% 안에 이런 기준은 똑같은데 지방에 있는 애도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니까 추천을 받았을 거고 명지 충합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를 못 맞추니까 애들이 그 전형을 기피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잘 안 써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방에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 전형이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그게 종합 성격이 아니라 교과 성격으로 확 바뀐 애들이 2,427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내 소재 주요 대학들, 아까 좋은 대학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수도권 대학들 합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추천 전형이 9,952명입니다. 거의 10,000명이에요. 엄청 늘었잖아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수도권 대학들을 보면 가천대부터 인하대까지가 있습니다. 이 가천대에서 인하대, 뭐 여기 가깝게는 명지대학교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교별 뭐 추천 15명 이내, 고교별 추천 10명 이내, 고교별 추천 2명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신설된 그런 전형들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추천 당연히 여기는 이제 최저가 있죠. 근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또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으면 합격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지대가 왜 그런 전략을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다르게 가야지 틈새를 공략을 하니까요. 다른 대학이랑 똑같이 가면은 명지대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어느 대학이라고 그럴까요? 광운대 정도? 여기랑 이제 약간 경쟁을 해서 약간 밀릴까봐 조금 더 수월한 기준을 주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면 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속내들을 좀 알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성적이 계속 나오는 추이들을 좀 추합을 하셔서 이 내용이 얘한테 유불리가 어떠냐. 그러면은 명지대를 학교장 추천형으로 이제 보험으로 하나 깔고 좀 위로 이렇게 던지겠다. 뭐 이런 전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고3이 되면은요. 결론, 한 학년에 300명 기준이라고 했을 때요. 작년 기준에서 추천 전형으로 각 대학이 주는 추천서를 이렇게 싹 받아갖고 한 학교에서 추천 전형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추천 원서가 33장이었어요. 그런데 각 학교가 33장을 다 써먹냐면 안 써먹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 못 써요. 고대 추천을 제가 어떻게 써요. 저 최저 못 맞춰요, 쌤. 제가 어떻게 3과목의 합이 5를 맞춰요.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33장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고3부터는 43장이 돼요. 그리고 올해 고2인 학생들부터는 168장이 됩니다. 168명은 아니에요. 같은 애가 2장 쓰고 3장 쓰고 이럴 거니까. 근데 168장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 내 새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막 1, 2등급 얘기 막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솔직히 얘가 또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속에, 아버님 마음속에 나는 인하대를 얘를 교과로 추천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하나쯤은 내가 보험으로 생각을 해야지. 추천 전형으로. 그래서 내신을 계속 올리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전체를 다 끌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기타 과목 좀 버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에서 단위수가 높은 거, 특히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말고 진로 선택을 안 취하는 학교들도 꽤 돼요. 이렇게 교과 전형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가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서 쓸 때는 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추천 전형으로 뭐 인하대라든가 명지대라든가 이렇게 하나 걸쳐놓고 나머지를 종합으로 위로 던져서 추합으로 하나 붙으면 거기 가는 거고, 아니면 보험으로 됐던 이런 학교도 추합으로 붙으면 좋죠. 추합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핵심 변화예요. 약대에 부활하고 교과 전형이 7천여 명 이상 늘어났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9,952명까지 늘어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찾지 않으면 안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다 정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종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떤 기재사항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대입 시즌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기가 없거나 말거나 우리 애한테 이제 이게 맞는 내용이니까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약대를 그렇게 많아지는구나. 학생부 종합적 성격이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고 9,000명 이상을 뽑는다 이거구나. 알겠어. 근데 도대체 몇 점이면 합격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합격의 입결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지나온 이 입결을 보고서 이제 예측이 범위가 가능한데요. 오늘 두 개 학교를 말씀드릴 거예요. 단국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입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국대학교는 지금 원래 예전에는 한남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전 캠퍼스로 다 이전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단국대학교에 합격을 하려면 학생부 평균 등급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최저로 문 닫고 들어간 애가 아니고요. 얘보다 높은 애도 붙었고 낮은 애도 붙었다 소리겠죠? 평균이니까. 그런데 인문학부, 아시아 중동학부 중국학 전공이라는 학부에 합격한 아이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3.5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선생님 저는 학생부 교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교과라고 하면은 내신이 완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2점대 초반 정도 나와야 교과를 쓰는 거지. 내가 지금 내신이 안 나와서 종합도 포기하고 정시로 가려는데 무슨 교과냐. 내신만 본다는 내신이 더 좋아야 되는 전형 아니겠느냐. 입결을 한 번도 안 찾아본 거죠. 그리고 자꾸 눈이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원서 쓰실 때 단국대, 가천대 당연히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보셔야만 하는 거고요. 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 순위가 오른쪽에 보니까 45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비 45번까지 붙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글씨가 더 작아지네요. 네. 화학과를 보겠습니다. 화학과는 내신의 평균 등급이 3.16이에요. 더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어요. 근데 단국대학교는 현실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애가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16, 괜찮은데? 3.16이면 평균 등급이니까 조금 낮은 애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비번호 48번까지 붙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대학마다 우리 국영수 과목들의 이 퍼센테이지나 점수 등급을 조금 다르게 매겨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 등급을 3학년 1학기까지 딱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점수가 이 학교를 넣으니까 조금 더 유리해. 저 학교를 넣으면 좀 더 불리한데 뭐 이런 기준이 생길 텐데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랑 과학을 보는데 문과 쪽 애들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랑 사회를 봅니다. 과학은 안 봐요. 은미체 기가도 안 봐요. 그러면은 이공계야 뭐 화학이나 무슨 공학 쪽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국어, 영어, 수학이랑 과학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과목을 보시면 인문 쪽은 국어가 30, 영어가 30인데 수학을 덜 봅니다. 20. 그리고 사회도 20밖에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나 의학 쪽으로 가면은 국어는 20, 수학은 30인데 영어는 여전히 30이네요. 그리고 과학도 20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의 어떤 그 과목별 비중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반영 비율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적이 나오면은 넣으셔 보면은 유불리가 나오는 그런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국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애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 정도 나옵니다. 내신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해요.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돌고 돌아서 45번 예비 뽑아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면 되는 거죠. 뭐 45번이라고 낙인 찍혀갖고 나중에 자세히 보면 너 45번이라며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아니 원서 써갖고 5개를 붙으면 뭐 할 거예요? 5개를 뭐하러 붙어? 이게 제일 답답해요. 5개를 왜 붙어요? 그 집에 5개 붙었다며? 이거는 한 2개월이면 사라질 뉴스 아닌가요? 하나만 붙으면 되죠. 추합으로. 끝내주는 거죠. 다 떨어졌는데 추합으로 하나 붙으면 진짜 대박 난 거죠. 로또 맞은 거지. 엄마가 진짜 신의 한 수를 둔 거지. 완전. 쓸데없이 6개를 다 붙고 앉았고 어딜 갈지 고민도 안 돼. 왜냐면 안 갈 학교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를 잘 두기 위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공부하시려고. 결국엔 내신이 한 3.5등급이면 되고요. 네, 내신만 갖고는 안 되고 교과는 최저 등급이 있다고 했으니까 수능이 영어가 한 2, 3등급.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탐구가 한 과목이 3, 4등급. 니네 영어학원이라고 영어 쓴 거잖아? 가 아니고요. 이 학교는 영어라는 내신 과목의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요. 반영 비율이. 이과든 문과든 뭐 간호든 상관없이 영어 내신이 여전히 계속 30이에요. 그쵸? 그럼 어차피 얘는 영어 내신을 공부를 해야 되는 애네요. 그쵸? 그럼 영어 내신 공부하니까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랑 탐구 중에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또 뭘 공부할 거냐? 생뚱맞은 영어 말고 딴 거를 더해서 굳이 그걸로 최저를 맞출 거냐? 그거보다는 영어를 좀 더해서 절대평가니까 한 2에서 3등급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 두 과목도 아니에요. 한 과목만 3에서 4등급 만들면 2개 합이 6 이러면 합격인데요. 2개 합이 6이면 합격 만들 수 있죠. 그렇죠? 3, 3, 2, 4, 2, 3 완전 합격각.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애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등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2는 못하겠지만 내가 3, 3은 찍은데? 이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이제 끝났어요. 교과는 끝났고 종합전형의 입결을 보시면 문과에서 철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가 학생부 평균이 2.61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위에 가니까 중어 정문은 막 4.71이고 영어 영문은 3.65고 왜 더 낮아요? 영어 영문이 3.65가 평균 등급이 말이 됩니까? 중어 중문이 4.71이고 특목고 애들이죠. 특목고 애들. 특목고에서 즉 외고에서 뭐 중문과 출신 애들 그리고 명덕 외고에 뭐 영문과 출신 애들이 당연히 동국대 걸치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등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철학과는 안 쓰죠. 걔네들이. 철학과는 안 쓰니까 2.61 정도 등급이 평균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영 쪽을 갈 거다 그러면 2.79, 2.63, 3.6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국대는 좀 달라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단국대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과로. 그래서 그 정도 내신 괜찮다.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3.5고 2개 합이 6 완전 괜찮다. 이건 우리 애들을 얘기고요. 여기 있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내신이 3.65니까 엄마 나 동국대 영문과 갈래? 안 맞아요. 충암에서 3.6이면 못 가죠. 동국대를. 그렇죠? 명지에서 3.6이 무슨 동국대를 가요? 영문과를. 못 갑니다. 근데 일단 입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바이오 시스템이나 공과대학으로 가니까 이제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생명과학과로 가니까 학생부 평균이 2.83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는 2.54 뭐 이렇게 되고 충원율은 36%, 67% 그러니까 뭐 내신 이렇게 대비번호 그 대기번호를 받았을 때 36%가 충원이 되고 67%가 충원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는 뭐냐 이게 믿을만한 데이터냐 근데 이제 이런 입결들을 아시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2개 학교만 보여드렸잖아요. 단국대학교 교과전형의 입결과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입니다. 두 가지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입결의 그 숫자가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들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 다 띄워드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주아어학원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5년치 데이터가 다 누적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새로운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입결은 여기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또
대학 전형별 입시 자료들, 뭐 학습 자료를 통한 생활기록부 예시 이런 거 보여드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 막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동명여고 2학년의 세특에 관련된 무슨 주제. 그게 뭐냐면 생기부를 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아이가 2학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 보고서에 대한 양식, 보고서 주제 같은 것들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넘겨주고 있는데 그런 예시들을 거기다가 관련 자료들, 관련 책들, 관련 영상들, 관련 도서들 이런 것들을 다 몰입해서 그 아이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걸 우리 아이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여러 번 좀 숙지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결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그 생기부를 좀 걷기도 하고요. 내신 성적표를 이미 내서 지금 2학년 학부모 중에 아마 여기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표 낸 아이들 있으시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담 주디부장이 했다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국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무조건 막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깔아놓은 내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 분석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성적은 나와 있으니까 입결을 통해서 교과로 쓰면 넌 지금 2.24야? 너 예일여고야? 그리고 너 모의고사 본 게 2, 3, 2 찍었다 이거야? 그래서 영문과 간다고? 오케이, 알았어. 근데 너 있잖아. 지금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 내신으로 교과로 너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너 제일 잘 갈 수 있는 게 숭실대 영문과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신여대 영문과, 서울과기대 영문과 정도 지원 가능해. 2.24인 예일여고 2학년에 올라간 학생 영문과 가려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과로 가려면. 근데 종합으로 갈 거면 조금 더 위의 학교로 갈 수 있죠. 물론 서류를 봐야겠지만 그래서 1위가 국민대, 동국대, 3위는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현재 이제 생기부 시즌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학부모님들 제가 알기로 아마 9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9명,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더 진행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 보고서가 나갔고 같이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1대1로 거의 1시간짜리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상담할 땐 요 목표가 없었었는데요. 이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근데 네가 아까 2.24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가 2학년 때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올려가지고 1.97을 만들면 그리고 영어 내신이 2등급 되고 수능 영어가 1등급 돼서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교과로는 이름이 바뀐다. 숙대, 동대, 외대까지 지원 가능하고 종합으로 가면 건대, 경희대, 서울 시립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장만 보여주지 않죠. 네 성적표가 이렇고 입결이 지금 현재 어떻고 이걸 다 보여줘가면서 하는 거지. 이 한 장짜리로 무슨 1시간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임님,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24도로 2단계로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지금 받으신 자료 없으세요, 이거는. 이건 출력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아까 동국대 입결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특목고 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내신의 평균 등급이 너무 이상해요. 철학가가 높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또 모르는 애들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막 헛된 희망을 또 갖고 이러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페이지고요. 현재 숭실, 충암, 명지, 동명이니까 우리 충암명지학교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내신 등급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2.8등급이라고 칠게요. 1.8등급이에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 인천대, 상명대, 한성대 그리고 단국대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애는 3.6등급이다 그러면은 경기대, 수원대, 카대, 한양대, 에리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많아요,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입결하고 좀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아무렇게나 숫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원 한 지 16년째고 애들 생기부를 본 거는 근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입결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충암 졸업한 애들, 명지 졸업한 애들이 지금 내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됐는데 지원을 했더니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입결이 나오고 있고 또 충암 명지만 본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 이대부고 애들 것도 받고 예일거, 대성거 뭐 다른 강남권들도 이제 지인들 통해서 받아본단 말이에요. 인천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받아볼 때 그런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애가
2.2등급이에요, 명지에서. 그러면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성신여대, 세종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라고 해서 여기 가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갈 거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를 특목고에가 왜 써요? 걔가 거기 안 써요. 동국대는 써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학교가. 국민대, 숭실대, 홍대, 숙대, 동국대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때는 누구랑 경쟁하냐면 서부학군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 일반계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경쟁하냐면 당연히 특목고 애들, 그리고 뭐 교육특고 애들, 자사고 애들, 보통 이제 학종을 쓰는 건 특목고 애들이 쓸 수 있죠. 그리고 교육특고 애들 안 쓴다고 치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 쓸 수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고 있는 등급이 2.2등급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0.2에서 0.4를 빼주시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지고에서 지금 2.2지 얘가 만약에 숙명여고로 갔으면 2.2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이 바보가 아닌데 똑같은 2.2로 환산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지에서 2.2면은 그럼 사실 레알 까보면 2.4에서 2.6 정도 되는 거구나, 우리 애는. 충암에서 1.9라 그러면 1등급 완전 날아다니는 등급 같지만 알고 보면 그냥 2점대 중반 정도 되는 등급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니까요. 이 밑에는요, 안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경쟁하는 애들의 학교도 우리 학교랑 거의 비슷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 떠나서 각 대학교에서 입결은 그런 걸 다 뭉쳐가지고 그냥 평균 등급을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되나 보다, 운이 좋으면 붙을 수도 있겠지, 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일이나 대성이라 그러면 이거 빼지 말라 그래요. 0.2나 0.4 안 빼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도 우리 아이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만약에 예일 안 가고 지금 명지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뭐 그냥 됐든 어찌 됐건. 그리고 대성 안 가고 충암 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신을 잘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대입을 치를 때는 경쟁을 하게 되고, 지금 저 집 애가 우리 애보다 내신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거는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다. 그게 뭐 0.2등급 차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산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요것도 뭐 참고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생부 교과 지원 가능한 내신, 그리고 최저 등급 조건 확인 가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생기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간담회를 맞춰볼까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고, 종합전형이 교과보다는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애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종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종합 딱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누구 집 엄마처럼 내가 이렇게 막 난다긴다 해가지고 애 뒷바라지도 못할 것 같고 자신도 없고, 그러면 내 탓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면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너무 이게 속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입시가 바뀐 부분, 또 애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 되는데, 2022학년부터 이제 이 기재사항이 바뀐 건 아시죠? 기재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이, 그러니까 영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셨으니까 그냥 소리는 크게 안 하셔도 되고 한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한번 곰씹으면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과학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과학의 세부 능력, 영어의 세부 능력, 수학의 세부 능력이라는 건 세부적인 능력이니까 뭐 내신하고 수행평가 있단 거예요. 근데 그것만 넣었으면 그냥 세부 능력이라고 했을 텐데 특기사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특기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특기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전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각 고등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인 척 뻥치고. 그래서 교무실에 교수 부장님이시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누구 바꿔달라 그러니까 저 2학년 학부모인데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얘기를 물어보고, 또는 제가 사실 여쭤본 그 전화를 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랬어요. 선택 과목을 도대체 지금 뭐 전문교과 뭐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이건 지금 절대평가냐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꾸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과 세트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교과 세트.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모르는 엄마처럼 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은 그 수행평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깊게 쓰자, 뭐 이런 거죠. 아, 어머니 뭐 수행평가도 맞지만 하시는 말씀이 수행평가는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고사 다 똑같이 봤죠. 그리고 등수가 매겨지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주제는 다 똑같아요. 얘는 이 주제, 쟤는 저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쏟아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배우고 느낀 점은 다 다르잖아요. 수행평가의 주제는 한 가지지만 우리 애가 배우고 느낀 점이 다른데 왜 배우고 느낀 점이 달라야 되냐면은 이걸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얘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저 아이는 관련 무슨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아니면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아니면 인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깊은 어떤 역사적 고찰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기록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기만이 배우고 느낀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이게 바로 특기사항입니다. 이게 특기사항이에요. 그 활동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게 궁금해 죽겠다 이거예요. 대학에서는. 너 우리 학과에 오려면, 너 우리 학과에 너 언론학부에 오려면, 너 정치학과에 오려면, 너 기계공학과에 오려면 고등학교 때 그 관련 과목 할 때 너 뭘 그렇게 특기사항 있게 공부를 했니? 좀 더 알아봤니? 보고서를 써봤니? 보고서 쓸 때 객관적으로 썼니? 비판적으로 썼니?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없어요. 알고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각 귀대계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제 신학기 맞이하셨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이 5가지 과목만큼은 수행평가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빽빽이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빽빽이 써라. 오케이, 그럼 빽빽이 써. 패스. 이건 패스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와라. 내지는 뭐 진로 탐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뭐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에세이 써와라 이런 게 있습니다. 수행평가 주제가 뭔지 에세이 주제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통화를 했던 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게 세부특기 사항인데 세부특기 사항에서 수행평가만으로 얘기가 다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 근데 이 발표가요. 생각보다 장난 아닌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언제 발표해요, 애들? 학교를 가야 발표하죠, 일단. 원격 수업에서 무슨 발표를 해요, 지금. 그래서 그 코로나 처음 터질 때 제가 막 되게 지금 보면 오그라들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무슨 영상 통해서 제가 막 이게 무조건 수행평가 쓰나미 현상이 올 거다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각 과목 선생님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적표가 나오고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업이야 원격으로 하겠는데 수행평가는 애를 봐야지 하니까 수행평가가 애들이 개학을 함과 동시에 미친 듯이 수행평가하려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날 거다. 각 과목별로 내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 이게 난리가 날 거라서 애들이 그걸 했잖아요, 진짜로. 수행평가느라 막 밤새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학교 안 가는 주간에는 집에서 원격 수업 듣느라고 밀린 거 막 하느라고 난리치고 이런 것처럼 이 발표는 언제 오냐면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학기 기말고사 직후. 그러니까 지금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격 수업하고 애들 오면 수행평가 하느라 바빠 죽겠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발표와 보고서 같은 것들은 언제 기회를 주냐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직전까지 학교 오는 그 주간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발표와 보고서 같은 것들을 타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죠.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시즌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간담회 지금 한 거 맞고요. 그 외에는 뭐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내수상, 독서활동 등이 있습니다. 교내수상은 아시는 것처럼 학기당 1개죠. 그리고 총 애가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고3 2학기까지는 이제 6개. 이렇게 돼야 되고 고3 1학기까지는 5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교권 애들한테 이렇게 몰아줬어요. 애가 막 10개도 탈 수 있고 12개도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타봤자 어차피 애는 1개밖에 안 가져가니까 학교에서 몰아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 수상이 다 똑같나요? 누구는 대상 받고 누구는 금상 받고 은상 받고 누구는 장려상 6위했대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바라봤을 땐 얘는 지금 기계공학에 완전 미친 애라고 지금 지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교과 세트도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성적권 때도 최상위권이어서 서영고의 그 기계공학과 정도는 지원 가능한데 왜 수상 경력이 장려상밖에 없을까? 감점 요인이에요. 그럼 2학년 때 그거는 그 관련된 수상에서 1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그게 좀 안 갖춰졌다면 생기부를 좀 보시고, 우리 애가 1학년 때 지금 교내 수상이 띡 하나밖에 없는데 꼴랑 6등한 거 장려상 받은 거 하나밖에 없구나, 내지는 관련이 없는 거구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나간다고 다 타는 게 아니니까 1학년 때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진짜 까딱했다가는 없이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고 어쩌고, 엄마 나 놓쳤어, 환장하는 거죠. 2학기 이제 됐는데 놓쳤다고 그러고 앉았고 막 이러면은. 이런 부분. 그리고 독서 활동은 과목당 보통 3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목당 3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말고요, 1년 내내 동안 과목당 3권 정도면 되는데, 아니면 뭐 한 학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하실 때 이제 그런 질문 받았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애가 1학년 때 이 독서를 보니까 독서가 너무 빵꾸가 많이 났더라. 3권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권수에 꽂혀 있잖아요. 우리가 권수라 그러면 딱 계산이 되는데, 근데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의 교과세 특에 기계공학에 완전 흠뻑 빠져가지고 항공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이 기계나 엔진에 대해서 애가 꽂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책도 읽고 관련된 보고서도 쓰고 그런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련된 독서가 꽂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양적인 문제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생기부 지금 낸 아이들 보니까 특히 충암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남학생들이니까 숭실고의 굉장히 상위권 학생의 그 생기부를 이제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주 얘는 낫네 이 새끼는, 막 이럴 정도로 세특도 너무 막, 와, 얘가 얼마나 나섰으면 숭실고에서 이 정도의 생기부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진로 활동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지? 얘는 진짜 남다르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독서에서 와라르르 뭐 없어. 일단 과목별로 독서라는 게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학, 사회, 그리고 공통 과목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이 과목마다 모두가 다 독서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란이 꼴랑 4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권수도 너무나 부족했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정말 얘 성적과 나머지 기재사항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독서란이 나왔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이거를 왜 놓쳤어? 이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어머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어머님들은 꼭 챙겨주시고, 기재 기간이 지나면 안 써주세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고요. 필요하시면 교무실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되죠. 저도 했는데. 저 명지에 애 없어요 이제. 충암에도 애 없고.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전화는 얼굴도 보여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좀 귀찮게 자주 하셔서 전화하셔갖고 확인받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독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얘가 읽은 게 내가 있는데 이거를 언제 기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언제 기재하느냐면은 이제 과목별 선생님마다 다 케바케기 때문에 언제 갖다 내라라는 얘기들을 다 이제 일일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가 안 놓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할 즈음인데 애가 엄마 우리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했대는데, 그러면은 그건 뻥이에요. 애가 놓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재사항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계부 공부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돼요. 우리가 뭐 저는 진짜 관심 1도 없지만 무슨 경매한다거나 뭐 주식한다 그러면 공부 엄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공부할 자신도 없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애들 대학 보내는 게 그렇게 수월하게 공부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죠. 주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생기부를 딱 펼치시면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담임 종합의견까지가 이제 10개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10개의 항목의 의미, 아까도 교과 과목의 세부 특기 능력사항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특기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낸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성적 추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각 학교의 경쟁력까지 해서 점수를 표기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에도 없죠. 이주와 어학원에서 만든 표고요. 경쟁력 있는 점수가 각각 3.5, 5, 7, 6, 5, 5, 3.5인데 이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점수의 절대값이라고 딱 봐주세요. 얘를 이제 점수를 넣어봤더니만 생기부를 분석을 해봤더니 성적 추이가 3.5야? 그럼 경쟁력 있는 거예요. 독서 활동이 5야? 경쟁력 있네. 합격이 아니라 경쟁력 있다고요. 경쟁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아이의 성적표를 넣어봤더니 생기부를 넣어봤더니만 아이의 점수가 성적 추이가 3.5예요. 성적 추이라 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성적이 점점 올라가야죠. 그리고 상위권인데 계속 유지를 한다? 그것도 좋죠. 그리고 성적이 점점 올라간다. 1학기보다는 2학기, 2학기보다는 2학년, 2학년 1학기보다는 2학기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특히 3학년 1학기가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3학년 1학기 애들이 공부를 진짜 더럽게 안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지금도 2학년 학부모님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첫 시험 끝나니까 얘가 현타가 오잖아요. 엄마 나 정시할까? 엄마 나 누구누구도 정시 안 되는데 나도 해볼까? 막 이런다고요. 지금 하나 봐놓고. 걔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번 중간고사까지 본 시험은 3학년 1학기까지 봐야 될 총 10번의 시험에서 5번 끝난 겁니다. 나머지 5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학년 1학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수 환산을 할 때. 그런데 애가 포기를 얘기하고 있고 고1 학부모님들은 지금 영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총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한 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1 과정은 대학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만은 20%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하는 학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시의 장기 트레이닝 중에 어머님들이 치셔야 될 멘트가 있어요. 끄덕끄덕 해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성적 추이는 이런 거예요. 고1, 고2, 3학년 1학기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챙겨야 돼요.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 학종으로 재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성적 추이가 괜찮다 그러면 3.5가 경쟁력 있는 점수인데 얘가 그걸 받았네요. 그리고 교내 수상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은 되게 우수한데 장려상밖에 없다. 내지는 전공은 영문과를 간다며 영문과랑 관련된 교내 수상은 1도 없네. 그리고 실제로 전공 적합성을 발현해 주는 게 이 교내 수상의 내용인데 성적 우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학 성적 우수상, 뭐 영어 성적 우수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신에 나와 있잖아요. 내신에 등급에 나와 있는데 굳이 무슨 수상 실적까지 그거를 보겠어요. 그거보다는 전공과 관련 있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은 장려상 말고 은상, 금상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그것도. 자, 그리고 창체 활동은 자동 봉쟁, 학교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교과서 혜택 말씀드렸고요. 독서 활동도 말씀드렸고 행발이 뭐냐면 담임 종합 의견이에요. 행동 발달상. 담임 종합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뭐 창체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내 수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을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 의견에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종합 의견을 이렇게 500자를 쓰실 때 그 안에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칭찬 일색에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공 적합성, 리더십, 인성, 배려 이런 전반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성 얘기만 하던가 이런 선생님이 우리 애를 되게 예쁘게 보셨군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 선생님 뭘 모르시는군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교과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총점 이 학생의 생기부를 한번 이렇게 도표화해서 숫자로 한번 집어넣어서 성적표를 만들어 봤더니 35점이 원래는 경쟁력 점수인데 얘는 34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까였죠.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생기부인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아, 우리의 생기부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많이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 어디서 떨어졌죠? 수상에서 떨어졌고 독서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독서 아까 창체 활동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플러스는 세특에서는 약간 플러스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만한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용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만든 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전에 생기부 내서 그 앞에 왜 진단표 받으신 거 있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가면은 1, 2, 3, 종합 전형으로 가면 1, 2, 3 어디 갈 수 있다. 얘네들은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과 적합성의 주제가 경영경제학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인데 너 2020년도에는 못 쓸 거야.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을 썼겠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쓰고요. 창체 활동은 어떻게 할 건데, 교과 세특은 어떻게 할 건데, 독서 활동 아까 부족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행발은 어떻게 할 거야? 현재는 너무 단순해. 그러면은 단일 종합 의견에 네가 어필해야 될 게 뭐겠냐? 경제 시사 토론에서 리더십 배려 공동체 의식, 동아리 활동, 우리 지역과 연결한 학과 적합성,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것들을 제가 어필하겠습니다라고 아이가 이제 쓰도록 만드는 거고요. 아이가 이렇게 멋있게 못 쓰니까 그 자기 생각이 정리가 좀 덜 될 테니까 일단 애가 써야 돼요. 쓰고 나서 이제 조금 수정도 해주고 방향성도 잡아주는 상담들을 생기부를 낸 2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만 조금 설명드리고 마칠 겁니다. 아까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우리 명지랑 충암은 둘 다 사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국립보다 훨씬.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생기부나 아니면 학종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된 학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죠. 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엔 또 뭐 동명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명보다 나은 것 같고 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내신이 이렇게 좋은 애를 왜 이렇게 어이없게 이런 식으로 냈는다고? 이 정도 세특밖에 안 써준다고?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약간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봐야죠.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근데 그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직전까지 발표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애들이 그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겠죠, 아무래도. 뭐 한꺼번에 밤새갖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때 같이 이제 식사하시거나 내일 하실 때 아이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과목마다 질문거리들을 꼭 정리해라. 질문거리들. 지금 원격 수업 듣잖아요. 그럼 수업 듣다가 이상한 뭐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이거를 멋있는 질문, 뭐 되게 막 깊이 있는 사회의 막 통찰적인 질문, 막 과학의 심오한 질문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질문을 뭘 그렇게까지 해요.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냥 아주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애들이 학과 적합성이 아니라 특별히 뭐 수학과 갈 거면 모르겠고 영문과 갈 거면 모르겠지만은 국영수라는 이 세 과목은 얘가 공부라는 걸 잘하는 애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거를 좀 이렇게 즐기고 공부라는 거를 깊이 있게 좀 들어갈 줄 아는 애야? 이런 얘기니까 수학을 공식을 잘 활용해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여부.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뭐 아니면은 뭐 접속사의 활용들을 통해서 영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지. 무슨 영문 소설을 통해서 큰 영감을 받아 이런 것들은 영문과 관련해나 필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는 배웠던 문법 지식 구체적으로 관계되면서 분사구문 접속사 활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15개 이상의 문장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에세이를 쓸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뭐 이 정도면 얘는 영어를 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과목별로 그리고 독서도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발표는 기말고사 직후에 한다 그랬고 창체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 과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한다 그러면 여자애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요. 여자애들도 뭐 다 똑같은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 같은 여자애들 있잖아요. 떡두꺼비 아들 같은 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이거를 꼭 말씀드릴 거는 언제까지 써와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하세요. 딱 들어오셔서 종이 촥 나눠주고 지금 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의 어떤 과목의 선생님은 늘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맞죠. 집 가서 써와 이틀 줄게. 이거보다 사실 더 페어하죠, 사실은. 그런데 애들이 이런 거, 선생님 저 USB 집에다 두고 왔는데요. 선생님 제 랩탑에 있는데 그거 저 집에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럼 내일까지 갖고 와.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돼! 라고 해도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냐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애들하고 상담해보면 그러냐? 그랬더니 네, 당장 쓰라고 하셨어요.
USB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어떨 땐 된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반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셨대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기 드라이브는 이제 애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학교에서도 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자기가 기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건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제 소유권을 권한을 하셨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들어가셔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폴더를 과목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 무슨 과목의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대답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도 정리를 해놔야죠. 그리고 수행평가 무슨 내용으로 에세이를 뭘 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 플러스 옆에 독서 관련된 그 내용의 독서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발표 보고서 해야 되니까 보고서 주제는 뭘로 잡을지 보고서 주제 잡을 때 되게 애매하고 힘들겠죠. 이주아어학원 고등부 아까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전공 관련된 그 주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인권부터 시작해서 과학, 통합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팁 가져가셔서 같이 아이하고 짜면 되고 보고서 미리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서 1학기를 하나 딱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최저 과목 맞출 수 있게끔 공부시키셔야죠. 2과목 정도. 그쵸? 최저 과목.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2학년부터의 입시 구조의 틀은 두 가지로 변합니다. 약학대학교가 부활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학생부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7천여 명, 수도권까지 9천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이 엄청난 숫자가 교과 전형으로 변신을 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위해선 입결을 확인하자. 학생부 교과의 입결과 종합의 입결이 있는데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입결은 전국 단위의 평균 입결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부학군 명지충암을 다니는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돼야지 어느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느냐. 현재 상태를 좀 파악하고요. 여기 없으면 상담 불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없으면. 여기 없는 애는 없어요. 지금 이주아어학원에. 그리고 여기 없는 애는 뭐랄까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걔는. 머리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는 이주아어학원에 안 왔으면 좋겠고 와서도 공부를 안 하면 저는 성격이 좀 못돼 처먹어서 그런 애가 학원을 다니는 게 싫어요. 와서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있고 남자애랑 손잡고 있고 뭐 공부는 딴청이고 막 머릿속에 딴 생각 잔뜩 들어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니까. 아이는 계속 변하니까. 근데 막 3개월, 5개월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싫고 걔가 공부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을 내보냈어요. 좋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닌 것 같고 돈이 아깝다 진짜로 그냥 다른 학원 보내셔라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우리 애한테 야 너 지금 내가 드린 돈이 너 수학이랑 너 영어랑 해가지고 국어까지 하면 너 돈 빼기는 없는데 네가 한 달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너 이게 뭐냐 사가 뭐냐 바로 이 찍어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최순실 딸이에요? 뭔 수를 쓰신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수원대 애가 국민대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 단계가 몇 개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입시를 우리가 대화 수준을 조금 높이면은 4등급 친구는 아빠가 이렇게 알아봤어. 엄마가 이 등급 이거 했는데 너 지금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학원도 엄마 딱 얘기할게. 정리해줄게. 근데 너 이번에 영어랑 수학만큼은 등급을 하나씩 올리자. 그런데 4가 3이 되고 이러지 못해요. 4가 3이 되는 게 아니라 4가 3.6이 되고 3.9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4가 3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9가 3.6이 되면 등급이 안 오른 건가요? 등급이 오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울어요. 등급이 안 올랐다고. 지난번에 비해서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안 올라서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해 죽겠고 나는 너무 한심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이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너는 지난번에 3.9였다. 점수 때려보자. 앉아봐. 영어가 몇 등급? 그게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전체 애들의 인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전체 등수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면은 얘가 만약에 뭐 17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때려보시면 나누기를 하시면은 이게 2점 몇 등급인지가 나와요. 3점 몇 등급인지가. 그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계산해 줄 아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죠. 막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진짜로. 내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삼겹살 사주고 진짜로 아이하고 같이 너무 잘했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다음번에 3.5도 찍겠다. 3.6이었으니까 3.5에서 3.4까지 찍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도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거의 뭐 3점 몇 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들어갔을 때 키랑 전교 등수가 똑같아갖고 외운대잖아요. 171등이었대요. 처음 들어갔을 때 명지고등학교. 그러다가 마지막에 1학년 때 1.4까지 찍어서 전체 토탈 등급이 2.3으로 끝났어요. 2.2에서 2.3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 점수대 그 소수점 얘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약발이 먹혀요. 그리고 그게 진짜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저 등급은 학원을 이제 픽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수학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원 원장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카메라를 좀 꺼볼까?